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과학 기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이 초미세먼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또 다양한 용어로 현재 불려지고 있습니다. 에어로졸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에어로졸은 이제 공기 중에 부유한 모든 액체 고체 입자를 에어로졸을 하고요. 또 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한 입자인데, 이제 사막에서 발생한 그런 먼지들을 이제 황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뭐 관측 예보 경보 시스템이 있고요. 실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국가 기준이 있고, 이제 현재 예보 시스템 또는 경보 시스템이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뭐 에어코리아라든지 스마트 앱에서 현재 실시간으로 농도 같은 경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에 저희가 관심을 더 갖는 이유는 사실 초미세먼지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더 높은 투과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 인간의 이제 뭐 호흡을 했을 때 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다. 그래서 침투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들어왔을 때 또 세포 벽 간의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뭐 유해한 건강 영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 몸에도 이렇게 입자가 들어왔을 때 제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폐 같은 경우 대식세포라는 게 미세먼지를 이제 잡아서 이제 제거를 하는데, 너무 많은 농도로 이제 들어오면 더 이상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런 미세먼지들이 이제 뭐 다른 기관이라든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같은 무게로 따졌을 때 큰 뭐 먼지 덩어리 하나랑 초미세먼지 작은 입자 여러 개랑 같은 무게로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 개수가 높고 비표면적이 높기 때문에 높은 반응성이라든지 독성을 가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작은 이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버스천, 연소 과정을 통해 나온다든지 2차적으로 생성되는 입자들이, 이렇게 작은 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초미세먼지는 뭐 시정 악화, 가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게 또 일반 체감할 수 있는 지표가 이제 시정이 되겠고요. 다양한 이제 대기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피해를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OECD 뭐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2010년 이런 초미세먼지에 대한 뭐 사회 경제적 손실은 뭐 약 70조 원에 달한다고 지금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뭐 이렇게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라든지 기상재해에도 사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잘 모르는 파트인데요. 사실 이제 공기 중에 떠 있는 입자들이, 초미세먼지들이 이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빛을 반사하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하면서 전체적인 지구 열 평형에 영향을 상당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후변화 협약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에어로졸의 그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사 열 평형뿐만 아니라 구름 형성, 사실 구름 형성에 이런 입자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자들의 종류라든지 크기에 따라 또 개수에 따라서 구름 물방울의 크기, 농도도 틀려지고 강수도 틀려지고 구름의 생성 시간도 틀려집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초미세먼지 세계적인 농도 부표입니다. 그래서 2016년 WHO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같은 경우 1,615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1,094등이고요. 한국 나라로 따지면 이제 91개국에서 한 50위 정도, 농도로 따졌을 때 50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높은 축에 우리나라가 지금 속해 있다고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국가 기준, 대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 또한 가장 좀 늦게 만들어졌고, 또 기준도 다른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느슨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이제 수도권 대기 환경 대책으로 이제 많은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2014년, 14년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살펴보시면 그렇게 향상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이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려면 정확한 원인 규명부터 좀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이런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산업화라든지 자동차 증가, 우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좀 이러한 이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경우 퍼지는 시간도 그렇고요. 기상 조건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또 중국에 바로 또 붙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도 우리가 좀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는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이제 발생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배출, 사업장, 생물 연소, 생활 오염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희가 크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사막이나 바다,
그다음에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드는 미세먼지, 뭐 자동차, 사업장, 생활오염 이런 것도 이제 인위적 미세먼지를 하고요. 또 저희가 1차 미세먼지, 2차 초미세먼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 입자상으로 직접 배출되는 그러한 먼지들을 1차 초미세먼지를 하고요. 2차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기체상에 있다가 대기 중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제 2차적으로 만들어지는 초미세먼지를 2차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기 중에 있는 초미세먼지는 1차 초미세먼지, 2차 초미세먼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 좀 더 많은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2차적으로 생성되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질산염 미세먼지나 황산염 또는 2차 생성 유기 초미세먼지가 좀 2차 생성 에어로졸에 속하는데요. 사실은 VOC라든지 낙스, SO2가 처음에 이제 대기 중에 있다가 이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좀 휘발성이 약한 엑시드계라든지 베이퍼로 변화를 하게 되고 이제 대기 중에 특별한 조건 하에서 이제 입자가 생성되는, 그래서 새롭게 자기들이 입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입자에 이제 붙어서 그 입자를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2차적인 초미세먼지가 생성된다는 거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측정망 현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500여 측정소에서 이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환경부라든지 지자체 이제 같이 다 포함해서 이렇게 측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농도만을 이렇게 많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라는 것은 이제 질량 농도, 많고 적고 초미세먼지가 많다 적다를 지금 측정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사실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초미세먼지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알기 위한 구성 성분 측정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실시간으로 구성 성분을 측정하는 장소는 우리나라에서 한 6군데 정도 지금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도 대부분 비공개로 돼 있기 때문에 뭐 많고 적고는 알 수 있지만 실제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저 일반이라든지 연구자들이 알 길이 지금 현재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황을 기반으로 이제 좀 피해 정합을 위한 과학기술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발생원이라든지 생성 원리를 파악하는 과학기술, 두 번째는 이제 유해성 진단이라든지 건강 영양평가를 하는 기술, 세 번째는 기후변화 영양평가 기술, 그다음에 이제 초미세먼지 제거 기술, 정화 장치라든지 소재 개발 기술, 그다음에 예측 기술, 한국형 예보 기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미세먼지 관리 기술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우리 농도 측정만으로는 발생원이나 생성 원리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화학적 성분이나 구성 성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것 또한 좀 신속히 또 실시간으로 빨리 파악해서 뭐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좀 더 신속한 이런 파악 기술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첫 번째 과학 기술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는 단순히 무게뿐만 아니라 크기도 있고 모양도 있고 질량, 밀도, 이 광학적 특성, 화학적 성분, 뭐 물을 흡수할 수 있는 흡수성, 혼합 상태, 너무나 다양한 물리화학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서 정확한 발생원의 생성 기작 또는 뭐 생존 시간, 화학 반응, 또 건강이라든지 기후변화 영양평가를 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이 측정 적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많이 했던 건 이제 필터에 포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을 측정한 것 지금까지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측정은 계속 해야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과학 기술을 개발해야 될 것은 실시간으로 좀 이런 구성 성분의 화학적 성분이나 이제 구성 성분을 빨리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24시간 필터 포집을 통한 이런 화학 구성 성분 측정도 물론 중요하고, 또 실시간 화학적 성분 측정 기술을 개발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구성 성분을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하고 되게 밀접하고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유해성도 진단해야 되고 건강 영양 평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입자가 더 위험한지 이런 더 세세한 정보를 앞으로 또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미세먼지 농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나온 날입니다. 그래서 서로 뭐 비슷하기도 하지만 뭐 시정도 틀리고 유해성이 뭐 어느 날이 더 유해성이 셀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미세먼지 농도뿐만 아니라 구성 성분이나 발생원, 뭐 수농도 또는 개인의 노출 정도에 따라서 유해성이 틀려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유해성 유해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기술이라든지, 또한 이제 측정소가 있지만 측정소의 농도가 직접 뭐 우리 국민이 노출되는 그 농도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여러 가지 측정서를 또 확충하고 또 초미세먼지 맵을 구축하는 기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유해성 데이터 발생음을 어떻게 유해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느냐 하면 다양한 이제 기초적인 실험이 있습니다. 세포 독성, 뭐 유전 독성, 산화 독성을 인비트로 테스트를 통해서 초미세먼지 발생음물로 이제 그런 독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흡입 독성 연구도 해야 되고 또한 이제는 이런 기초적 연구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또 유해성 평가, 질병병이라든지 뭐 취약, 민간 계층에 대한 이런 이러한 역학조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술이 융합이 돼야지 유해성 진단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한국형 초미세먼지에 대한 독성이 어떻게 상대적으로 틀린지, 그래서 모든 입자가 똑같은 독성을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뭐 한 가지 예를 뭐 보여드리면 볕집 연소 입자, 소나무, 석탄 염소, 뭐 디젤 자동차 입자에서 상대적인 독성이 이렇게 다 틀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 포인트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유전 독성이나 산화적 송상, 뭐 세포 독성이 다 틀리게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현재까지의 결과로는 이제 현재 디젤 자동차에서 나오는 뭐 초미세먼지가 현재 독성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노출 농도를 이제 측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측정소에 측정하는 농도는 저는 뭐 2층 건물의 옥상에서 현재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있고 그 농도가 현재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백화점 하면 자동차나 이런 데가 많은 곳을 이렇게 지나갈 때 우리가 노출되는 농도량은 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초미세먼지 농도 정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초미세먼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더 많은 곳에서 더 빠르게 또 더 상세하게 종합 진단도 하고 건강 영향 평가라든지 기후 변화 영향 평가를 하는 그런 과학 기술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 가장 효과적인 제거는 이제 배출원에서 어떤 사업장이나 발전소에서 나오기 전에 그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로 확산되기 전 발생원에서 제거하는 기술도 중요하고요. 아까 또 2차적으로 생성하는 초미세먼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2차적으로 생성되는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전구체, 낙스라든지 SO2 또는 VOC 같은 걸 제거할 필요도 있다는 걸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출원에서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용 프로텍션, 뭐 마스크라든지 그런 제거 장치, 그다음에 이제 실내에 이제 많이 있는 뭐 공기 정화 장치가 또 제거 기술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가장 비효율적인 건 뭐 실외에서 제거하는 건데 그건 뭐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사업장에서 다양한 초미세먼지 배출원별 제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력발전소라든지 시멘트, 제철소, 소각장 뭐 이런 데서 뭐 다양한 제거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력을 통해서 제거하는 원심력 집진, 정전기력을 이용한 전기 집진, 필터를 이용한 여가 집진, 또 물을 이용한 습식 집진,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조합이 되어가지고 현재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 우리나라 이 대형 배출 사업장의 배출 기준이 총 부유먼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미세먼지가 얼마만큼 나온지도 모르고 초미세먼지를 얼마나 잘 제거하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출 기준이 총 부유먼지로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초미세먼지는 많이 일단 이제 뭐 큰 입자만 많이 제거하면 총 부유 기준은 좀 맞출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제거 기술의 선진화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이동형 차량, 디젤 자동차에도 이제 제거 장치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에서 나온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뭐 DPF, 디젤 파티클 필터 같은 게 부착돼서 입자상 물질을 제거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낙스가 많이 이제 이런 디젤 자동차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 낙스 제거까지 2차 미세먼지 생성에 기여하는 지소산화물 저감 기술까지 동시 저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설치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걸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내용 제거 기술입니다. 실내용은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공기 정화 장치입니다. 그래서 공기 정화 장치 구입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한 50만 원 정도면 뭐 하나 사실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구입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유지 비용이 상당합니다. 계속 뭐 유지 비용 연 20만 원 정도 들고 뭐 고농도에 노출이 되었을 때 뭐 계속적으로 또 필터를 교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뭐 국민이 부담을 이게 할 수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터 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좀 필터 교체 주기를 길게 할 수 있는
공기 정화 장치라든지 아예 필터가 없는 공기 정화 장치 그런 것들을 이제 과학 기술로 또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저희 지금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필터가 없는 무필터 정화 장치 그래서 입자를 엄청 크게 키워가지고 충돌 로스를 제거하는 그런 과학 기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터의 성능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전 기술이라든지 정전 필터 소재를 또 바꿔가서 이렇게 계속 이 필터 교체 주기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그래서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실내용 공기 정화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개인용은 현재 이제 황사 마스크가 많이 쓰고 사용되고 있는데 황사 마스크의 경우 이제 식약청에서 인증을 합니다. 그러나 황사 마스크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초미세먼지 80% 이상 좀 제거하면 황사 마스크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 또 작은 뭐 초미세먼지가 같은 경우 이제 제거가 얼마나 잘 되는지 이제 일단 제거 안 되고 이제 통과될 수 있는 입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황사 마스크보다 이제 제거 성능도 뛰어나면서 숨쉬기 편한 그러한 이제 초미세먼지용 마스크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실외용 제거 기술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뭐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좀 아이디어 수준에서 나온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빌딩에 이제 뭐 우리가 물을 뿌릴 수 있는 뭐 스프레이 기술을 이용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이제 물을 뿌려가지고 그 뭐 입자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인공 강우 또 인공적으로 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술이라든지 뭐 PM 아주 큰 공기 정화 장치를 이제 뭐 설치를 해서 뭐 PM 프리존을 만든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경제성이라든지 상당히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미세먼지가 넓은 공간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 또 뭐 버스라든지 그런 대형 버스에 이제 미세먼지 제거 장치를 달아서 이제 도로변이라도 한번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제거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도 아이디어 수준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뭐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서 수백 킬로미터 고도로는 이제 1에서 2킬로미터 정도에 걸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어떤 뭐 제거 장치를 해서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예측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예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고농도가 발생했을 때 정확성이 상당히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보 기술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보를 알려면 일단 정확한 배출 정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과학 기술, 측정 자료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출 정보라든지 기상 정보, 그다음에 한국형 모델, 또 모델링, 예보 간의 모델링이라든지 예보 기법 개선 이런 것들이 세 박자 잘 갖춰져야지 정확한 뭐 초미세먼지 예보를 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예보 간의 그러한 판단 부분을 또 인공지능에 맡겨보자 그런 뭐 아이디어도 지금 나와서 뭐 그런 예보의 정확성을 향상시켜 보자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초미세먼지 관리 기술입니다. 관리를 하려면 우리가 정확히 뭐 너희 얼마만큼 초미세먼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공정을 바꾼다든지 뭐 저감 장치를 달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 우리 정확히 그 얼마만큼 나온지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출원 확인이나 배출량 측정 그런 인벤토리 구축이 빨리 되어야 되고요. 또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사실 자동차에서 얼마만큼 미세먼지가 나오는지도 측정하는 기술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냥 스테이션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운행 중에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그런 원격 감시 기술도 필요하고요. 뭐 사업장마다 이제 이러한 총 부유먼지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용 센서라든지 여러 가지 측정 장치를 설치해서 정확한 측정량, 뭐 배출량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피해 저감을 위한 과학 기술, 뭐 진단, 예측 기술, 제거 관리 기술들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러한 이제 기술들이 뭐 정책 수립이나 법제도 개선과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뭐 과학적 기술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 좀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 구조적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까 미세먼지 발생원 항상 뭘 태우면 많이 나옵니다. 뭐 요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그런 화석 연료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뭐 친환경 에너지 사용 그런 구조적 변화가 꼭 병행돼야 할 것이고요. 뭐 친환경 자동차든지 친환경 난방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 구조적 변화가 병행돼야지 뭐 획기적인 뭐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저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